안녕하세요. 잔소리꾼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오늘 제목은 서울 치과의 크랙 조심하라고 떠들던 김 원장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크랙 이야기예요. 이 채널에서도 그렇고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저는 환자분들께 치아 크랙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게 잘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를 잘 닦고 단 것도 잘 안 먹고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검진도 매번 받고 스케일링도 꼬박꼬박 챙겨서 받고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는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환입니다. 근데 막상 아파서 가도 병원에 가도 씹을 때마다 아픈 것도 아니어서 재현은 좀 힘들어요. 난 분명히 아팠는데 의사가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씹을 때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볼게요 하고 이제 의사가 물려보면 재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크랙이라는 질환은 되게 억울한 질환입니다. 관리 열심히 했는데 사고가 난 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치아가 아프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검진할 때 크랙이 확연히 또는 많이 보이는 환자분들을 뵐 경우에 짧게는 한 1, 2분 정도, 길게는 한 5분 넘게도 한가할 때 이럴 때요. 일단 관련된 잔소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좀 심한 분들은 정기 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체크하고 여쭤보고 또 말씀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온 전데 정작 진짜 문제가 제게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충치 치료 떼우거나 씌우거나 한 치료도 딱 한 번, 딱 한 개의 치아에만 떼우는 인레이 치료를 받아봤고요. 오른쪽 위에 여기 좀 오른쪽으로 많이 씹어서 치경부 레진 치료 시려가지고요. 세 개를 받은 게 치과 치료의 전부입니다. 꽤 관리를 잘했죠. 치과 의사라고 해서 전부 자기 치아를 잘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치과 의사라는 사람들을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사실은 환자로 오시는 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자랑을 합치고 좀 한다면 나름 건치에 가깝다고 자부를 해왔었어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제게는 그냥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깰 때 어떤 뭔가를 좀 호두를 깬다거나 이런 좀 약간 과도한 것도 질긴 음식을 확 씹어야 될 때 처음에 질긴 음식이 딱 들어가서 씹으면 치아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유독 아프지도 않고 힘도 잘 들어가는 위아래 어금니 한 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왜 그랬나 싶은데 입 안에 얼음이나 사탕이 들어오면 녹여 먹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답답하죠. 아그작 깨물어 먹으면 엄청 시원하고 이 단맛도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데 이걸 왜 이게 감질나게 계속 막 녹여 먹고 혀로 핥아 먹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들이 들어오면 이제 죄다 아그작 내 치아의 튼튼함을 오롯이 느끼면서 마구마구 씹어 먹었습니다. 아를 즐겨 먹던 시절, 지금은 잘 먹진 않습니다만 아를 먹을 때도 커피 다 마시고 나면 남은 얼음들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오독오독 깨물어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그 전부터 쭉 오래 살던, 오랫동안 살아오던 그러던 2, 3년 전쯤 어느 날 이웃집에서 백설기를 이제 쪘다고 이제 주셔서 떡을 크게 뜯어갖고 맛있게 오물오물 씹어서 먹는데 갑자기 화들짝 놀랄 정도의 시큰함을 느낀 거예요. 엄청 놀랬죠. 저는 일단 치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놀랬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조금 진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불길한 직감이 바로 들었고 이제 뭔지 알겠는 거예요. 치아에 금이 갔구나.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재현되지도 않고 멀쩡히 잘 사용을 하니까 또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세 방심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임팩트 있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 아프면은 이게 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고 아파서 한참을 얼얼한데 너무 아픈데
라는 정도로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씹어보면 또 그런 일이 반복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핑계와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 어차피 금 가긴 한 거, 금 더 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살살 쓰면 크라운 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건방진 생각입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크라운, 즉 씌우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씌우려면 치아를 깎아야 되죠. 나름 건치고 치아 깎는 충치 치료 같은 거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치아 삭제를 하려는 거 치과의사는 저도 많이 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난 치과의사인데 누가 나를 치료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이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진상이라고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한테 함부로 잘못 가면 엄청 진상을 떨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못 가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못 가겠다. 이런 핑계, 이런저런 핑계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찬물에 과도하게 시려지는 시기가 와버렸습니다. 보통의 치아라면 살짝 차다 싶게 느낄 만한 물의 온도에도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가글이 어려울 만큼 이제 치아가 예민해졌어요. 한 9월 말 정도만 되면 수돗물로 칫솔질하고 가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진짜 그것도 미련하게 참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직 자발통이 없다는 핑계로. 이게 자발통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치아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안 생겼으니까 아직은 괜찮아라는 얘기를 치과의사라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자발통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음식을 좀 센 걸 씹으면 이 치아가 박살이 나겠구나. 더는 못 버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조금만 찬물, 이를테면 냉장고에 한 5분 정도만 넣었다가 꺼낸 물을 먹어도 고통스러운 정도에 이르러서 이젠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치아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이러는 증상이 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젠 부랴부랴 이제 누구를 가릴 수도 없이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 진료를 하고 있는 저의 학교 동기 선생님의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제가 맨날 하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도 찍고 작은 그 치근단 엑스레이도 찍고 그리고는 임상 사진도 찍어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이미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 즉 치수에 염증이 와서 이제 고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크랙은 치아의 앞뒤로 쭉 이어지는 듯한 깊은 크랙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크랙이 깊은 상태로 오래 방치가 되면 이제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그 틈새로 이제 착색이 되면서 크랙이 굉장히 선명해지거든요. 아주 선명한 크랙이 쫙 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환자분 입안에서 이걸 봤으면 이 상태가 되도록 뭐 했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엑스레이도 보고 이제 사진도 보고 나서 이제 이거는 신경치료를 필요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을 저와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보고 끄덕끄덕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거쳐서 과하게 시린 증상과 통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크라운도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이쯤에서 치아 크랙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 아까 대충 저의 개인적인 케이스 말씀드렸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치아가 쪼개져서 벌어진 게 보이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벌어진 곳이 건드릴 때 움직인다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는 크랙이 아니에요. 그냥 박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운이 좋아서 반 정도 아예 쪼개진 게 아니라 반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부분만 쪼개진 거라고 하면 부분을 빨리 제거해야 되고요. 반으로 쪼개졌다 그러면 그냥
빼야 됩니다. 그래서 금이 많지 않은 육안으로 볼 때는 많이 가나 적게 가나 그냥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이 치아 금이 많이 갔네. 이 치아는 금이 얼마 안 갔어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치과 의사도. 보면은 이제 금이 간 걸 찾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약을 이렇게 발라서 색소 약액을 발라서 금간 부분을 볼 수 있다. 특정 빛을 비추면 이제 여기가 금이 간 걸 볼 수 있다. 다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증상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 크랙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치아의 구조는 겉에서부터 제일 바깥에 단단한 갑오신 범랑질과 우리가 흔히 노출되면 시큰한 느낌이 드는 상아질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또 있는 우리 신경이라고 말하는 치수 이렇게 크게 세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크랙이 겉부분 약 1, 2mm 정도 두께의 범랑질에만 머문다면요 통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이 많이 가 보여도 통증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정도 두께면 충치 치료할 때도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두께니까요. 근데 우리 작은 충치 있을 때 레진 치료하겠습니다 했을 때 마취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 정도 두께입니다. 그 정도 금 갔을 때는 사실은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저도 치료를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아지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그 속에는 조금 미세소관이라는 구조도 있고 신경과 연결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충치도 그렇죠. 그 처음이 앞서 언급드렸던 증상인데 어떤 증상이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시큰하거나 혹은 찌릿한 느낌으로 놀래키고 다시 재현이 안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물론 재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재현이 됐다? 이거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당신이 가해준 이 자극으로 인해서 크랙이 엄청나게 전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다시 재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증상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나도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고 치과의사도 몰라요. 왜냐면 치과에서도 이 증상이 어떤가 재현을 해보기 위해서 물려도 보고 하지만 재현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경미해 보이거나 증상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이럴 땐 그냥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 이게 확실하지만 여기서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용의자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해서 의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이제 어쩌다 한번 그런 거겠지라고 이제 방심을 해버리면 크랙이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의 빈도와 그 강도가 서서히 증가를 하는데 왜 크랙이 증가하지? 나 조심한데 라고 하지만 크랙을 가게 만들었던 나의 그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크랙은 계속 증가합니다. 이 크랙이 상아지 깊이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그때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통증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고요. 빈도 역시 거의 매번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씹을 때마다 아픈 수준까지 거의 가는 거고 대부분 씹을 때마다 아프시면 지체 없이 오시는데 마지막까지 망설이게 되는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아픈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참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 씹을 때마다 아픈 상태가 되면 저처럼 신경치료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지 신경치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다 보면 신경치료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필요한 상황에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치료받기 너무 바쁜데 어쨌든 그래서 당장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태의 치아에서 씹을만 하다고 해서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한번 잘못 씹으면 상태는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치아가 쪼개지거나 아니면은 한번 하고 아팠는데 그 통증의 정도가 이제 내가
사그라들 수 있는 통증의 범주를 넘어서 이제 극심한 통증, 사라지지 않는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평일 저녁이다 그러면 조금만 참고 일어나서 다음날 치과를 가면 되지만, 이게 주말이라거나 휴일이라 그러면 되게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드물게 뵙는데 뭐 토요일 저녁에 식사하시다가 금이 확 갔는데 너무 아파갖고 일요일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찬물만 먹고 계시다가 눈이 벌게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문도 안 여는 치과에서 서성서성 하시는 경우를 간혹 봬요. 저는 이제 그 스스로가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로 질환을 키워본 이번 경험 후에 더 많은 환자분들께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고 제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는 척 하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물며 치과 의사도 이러는데 치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께서도 더 빨리 고생하시는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치아 크랙은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치과 질환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자주 아프지 않는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고 치아들을 좀 다독거려 주시면서 부드럽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연 상태에 가공되지 않는 음식들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씩은 집에서 요리를 해서 드세요. 잔소리꾼 치과의사 김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